네, 반갑습니다. 2019년 1월 18일 금요일자 한국경제신문 보겠습니다. 일면 보겠습니다. 정부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 정부가 2040년까지 수소 자동차를 누적 기준 620만 대 생산 판매하고 현재 14개뿐인 수소 충전소를 12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 수소 산업 경쟁력을 세계 1위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네, 정부가 수소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요. 발표하면 뭐하나 발표하면. 어쨌든 그럼 좀 간략하게 이 로드맵, 이번에 발표한 로드맵의 내용이 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소 승용차를 2020년까지 7만 9천 대 생산하겠답니다. 그리고 수소 버스는 역시 2022년까지 2,000대 생산. 꼴랑 2,000대? 그리고 충전소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이 충전소를 2022년까지 310개 설치하고 2040년 가면은 1,200곳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대충 그 로드맵의 내용은 이 정도인데, 야, 이러면 또 이게 오늘 또 수소 관련 주들이 그 주가가 또 그냥 요동을 치겠네요. 아주 또 그냥 발광을 하겠네 또. 예? 제가 그 첫 시간에 올해 2019년도에 좀 집중해서 봐야 할 종목들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수건통이라고 했잖아요. 수건통에 좀 집중을 해라. 그래서 수건통의 수는 수소차 관련주로 얘기하는 거고요. 건은 건설주, 통은 통신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일단 이게 그 로드맵 내용만 보면 아주 그냥 장대합니다. 장대해. 근데 이게 과연 잘 될까? 그런 의문이 조금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전기차가 있잖아요. 전기차도 아주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예. 근데 왜 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쪽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그냥 미세먼지, 요즘 그 며칠 전에도 미세먼지 또 요즘엔 4만 3이라 그러잖아요. 예.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에서 한번 죽어봐라 이래가지고 그냥 미세먼지 점점 심해지는데, 그런 걸 봐도 이 미세먼지의 또 이 중심에는 또 누가 있어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자꾸 발뺌을 하지만 띵국, 예? 띵국이 있잖아요. 띵국이. 어김없이 착착 북서풍에다가 미세먼지를 태워서 너에게 날려보내리 이래가지고 그냥 꼬박꼬박 보내주는 띵국 있는데, 하여튼 대기 질이 지금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봐도 전기차고 수소차는 하루라도 빨리 이거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수소차는 좀 아직은 그죠? 그 참고로요, 수소차는 예를 들면 대기 오염 물질로 지목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거의 안 나오고요. 거의가 그냥 빵프로랍니다. 빵프로. 그리고 물만 나온답니다. 물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상상을 해보면 이렇게 운전을 장시간 했어, 내가. 근데 목이 말라. 생수라도 좀 사 먹어야지 하고 봤는데 주변에 편의점이고 마트가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은 그 차에서 어차피 물만 나오니까 구물을 그냥 먹으면 된대요. 예. 그런데요, 이 로드맵이 잘 진전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로 좀 해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인프라죠. 인프라가 지금 워낙 미비하기 때문에, 인프라.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충전소죠. 수소를 충전해야 되는 충전소. 근데 이게 현재 전국에 14곳밖에 없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 시내에는 딸랑 2곳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교외에 설치가 되어 있답니다. 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왜 수소 충전소 설치가 이렇게 더디기만 할까?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이게 두 가지 이유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법 때문에 그렇대요. 법. 생소한 법인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란 게 있대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거기서 이제 이격관리 규정이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짐작한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를 들면 편의점 이런 것도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출점 제한 그래가지고 편의점과 편의점 사이의 거리를 최소 몇백 미터 이상 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이제 이격 관리 규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뭐 이런 게 또 있는데 여기서도 이걸 규제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각종 이런 규제들을 겹겹이 적응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꽁꽁 싸매놨죠 그냥. 그래갖고 도심 내에는 충전소를 설치하는 게 거의 지금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다 이렇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이제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지정을 해가지고 뭐 이제 풀어주려고 하나 봐요 정부에서. 예. 근데 그게 좀 시간이 또 걸리겠죠. 예. 충전소가 좀 미비하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가 이제 이 충전소를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드나 봐요. 그래서 평균 한 곳 충전소 설치하는데 약 27억에서 56억이 든답니다. 이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수소 충전소 설치가 이렇게 느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빨리 해결을 해야죠. 예? 차가 아무리 뭐 좋으면 뭐해? 슈퍼카, 우리 남자들의 로망 뭐 이런 거면 뭐해? 기름을 넣어줘야지. 근데 기름 넣을 데가 없네? 뭐 이렇게 돼버리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그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제가 간략하게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 건 정확히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 전기차는 충전소에서 이 전기차 안에 보면 배터리가 들어있는데요. 그 충전소에서 그냥 충전기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 휴대폰 배터리 충전하듯이. 그러면은 그 배터리에서 이제 전기가 나오잖아요. 충전이 됐으니까. 그럼 그 전기로 그 모터를 움직여갖고 그 모터가 바퀴를 막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기차가 주행하는 그런 기본 원리인데, 근데 요 수소차는 조금 좀 복잡해요.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전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충전소에서 수소차 안에 이렇게 보면은요, 수소 탱크가 들어있습니다. 수소 탱크. 수소를 저장하는 그 수소 탱크. 여기다가 이제 수소를 넣어주는 거죠. 그럼 수소 탱크에 수소가 가득 차겠죠? 그러면은 이 가득 찬 수소가 보닛, 자동차, 수소차 그 보닛에 수소 연료 전지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요게 이제 핵심 부품인데 수소 탱크에 있는 수소가 수소 연료 전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외부에 있는 이 산소를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산소를 또 수소 연료 전지로 들어갑니다. 그 산소가. 그러면 수소 연료 전지에서 수소와 산소가 만나는 거죠. 만나갖고 뭐를 하냐? 그 백금이라는 촉매제를 써가지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갖고요. 뭘 만드냐? 전기를 만드는 거죠. 그럼 그 전기가 그 다음부터는 전기차하고 똑같습니다. 그 모터를 움직여갖고 이 모터가 바퀴를 돌려서 수소차가 주행하는 그런 원리다. 그 수소차의 장점은요, 아까 얘기했죠. 물밖에 안 나와. 예, 그래서 뭐 대고이온 물질을 일절 배출 안 한답니다. 그리고 수소차는 이 10분 충전하면 최대 700km까지 달려간다. 예, 그게 좀 장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아까 제가 뭐 이 로드맵 발표에서 그 수소 관련주들의 주가가 요동을 칠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런 거 관련 기업들이 어디 있나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가 있죠. 현대차는 남들이 모두 다른 곳을 바라볼 때 혼자 수소차만을 바라봤던 20여 년 전부터 이 투자를 해갖고요. 기술력만큼은 세계 최고라네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2030년까지 수소차 사업에다가 무려 7조 6천억을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또 씨부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있고 두 번째 이제 일진 다이아 요거는 이제 수소 저장 탱크와 관련이 있고요. 풍국 주정 요거는 이제 수소 가스 아까 그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를 충전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수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소 가스. 그리고 EM 코리아 요거는 충전소와 관련이 있고요. S 퓨얼 셀 요거는 중요하죠. 요거는 이제 우리 수소 그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수소 연료 전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니크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수소 조절 밸브 요걸 만드나 봐요. 이어서 증권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도 예서처럼 명문대 보낼 교육업체 찾아라. 스카이캐슬 입시전쟁 화제, 관심 커진 교육주. 상류층 집안의 대학 입시 경쟁을 다룬 TV 드라마 스카이캐슬, 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입시 전쟁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도 교육주를 주목할 만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 그렇죠.
이게 아마 그 JTBC에서 매주 금, 토에 방송을 하죠. 저도 웬만하면 챙겨보고 있습니다. 예,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정말 재밌어요.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증권면 지금 이 기사의 핵심은, 예, 교육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져봐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핵심만 얘기하면. 예. 근데, 이 교육주 주가가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뭐,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 너도 나도 많이, 한 10명씩 그냥 팍팍 낳아야 돼. 왜? 그 아이가 결국은 자라서 뭐가 되니까? 학령 인구가 되니까, 예? 학령 인구란, 나이로 얘기하면은요, 만 6세에서 한 21세 정도 됩니다. 그 사이에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학령 인구라고 그러는데, 그럼 당연히 학령 인구가 팍팍 늘어나겠죠? 예. 그럼 걔네들이 예? 대학 가기 위해서 수학능력 시험 같은 거를 응시를 하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업체는 호황을 누리겠죠. 그리고, 근데 그동안의 대학들이, 예, 정시 모집보다는 수시 모집을 많이 했었어요, 그동안. 예? 근데 그게 그래서 이 교육주에는 불리했죠. 근데 이게 2022년부터 정시 비중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호재죠, 호재. 아싸! 근데 한 가지 해결 안 되는 게 있죠, 여전히.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금.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거는 좀 문제예요. 그래서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교육업체 입장에서는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2022년부터 정시 비중을 늘린다. 뭐, 요거는 그나마 좀 위안거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신문에서, 국내 주요 교육주, 그래서 몇 가지 그 기업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메가스터디 교육이 있죠, 메가스터디. 요거는 지금 보니까는요, 그 사업 구조를 보니까, 이 수능을 준비하는 그 고등학생들 있잖아요, 고등학생 친구. 그리고 이제 재수하는 친구, 삼수하는 친구, 심지어 예? 심지어 십수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해갖고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프라인 학원도 운영하고 있고, 요게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대성 학원. 이것도 전설이었죠, 거의 뭐. 그래서 저도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예. 이 대성 학원이 관련된 디지털 대성, 요거는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똑같아요. 메가스터디 교육하고 똑같은데, 학원 운영이 전체 매출의 60%, 예, 비중이 높네요. 그래서 요 메가스터디 교육하고 디지털 대성, 특히 요게 이제 투톱이다. 그래서 이렇고 실제로 근데 정말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실제로 학원가에서요, 이 스카이 캐슬이라는 이 드라마가 대박이 나니까 요거를 또 상술에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예?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 드라마에서 나왔던 것처럼 똑같이, 예? 코디가 있습니다. 우리도 입시 코디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가르쳐 줍니다. 뭐 그러고 있답니다. 그래갖고 그냥 고액으로 그냥 뭐 받고 있다,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예. 주가도 그래서 이게 이 스카이캐슬 붐이 일어가지고 좀 이달 들어서 많이 급등을 했다고 여기 나오네요. 예. 그리고 이게 또 왜 그러냐면 경기 방어주 성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요즘은 아까 얘기했지만 저출산이다 보니까 아이를 단 한 명을 낳아갖고 거기에다 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뭐 올인한다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 또 한편에서는 또 아이 유아용품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뭐 며칠 전에 나고 했었는데,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아무리 힘들어도, 예? 아이라고 딸랑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정말, 예? 웬만해서는 학원을 끊지 않는다, 뭐 이런 거죠. 교육을 소리하지 않는다, 엄마 아빠들이. 이런 의미에서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도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수소차하고 스카이캐슬 요거 두 가지에 대해서 털어봤습니다.